Q는 선입선출, 즉 first in first out 기반의 매우 유명한 자료 구조입니다. Q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추가한 순서대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너비 우선 탐색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Q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Q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범용 자료 구조인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스트 객체에 팝 함수를 인자로 0을 넘겨서 호출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Q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여기에 4와 5와 6이 담긴 리스트를 하나 할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몇 개를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ppend 이렇게 7을 넘겨서 7도 추가해 보고요. 8을 넘겨서 8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Q에 저장된 원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4, 5, 6이 있었죠. 여기 4, 5, 6에 우리가 추가한 7과 8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스트의 팝 함수에 인자로 0을 넘겨서 한번 호출을 해 볼게요. 그래서 Q 팝 인자로 0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4를 얻을 수 있죠. 즉, 첫 번째 원소가 리스트에서 제거가 된 거예요. 동일하게 한 번 더 인자로 0을 넘겨서 팝을 호출하면 이번에는 5가 제거가 되겠죠. 다시 Q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6, 7, 8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팝 0에서 4가 제거되었고 다음 팝 0에서 5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6, 7, 8 이렇게 6, 7, 8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리스트를 사용하면 뒤에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앞에서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Q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효과가 납니다.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Q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싶다면 insert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0을 넘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데이터가 앞에서 들어가고 뒤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Q라는 변수에 이번에 다시 4, 5, 6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할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라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0을 넘기고요. 두 번째 인자로 추가하고 싶은 숫자를 넘기겠습니다. 한번 3을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숫자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로 0, 두 번째 인자로 추가하고 싶은 숫자요. 2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Q의 모습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있던 4, 5, 6에 3이 한번 추가되고 2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면 뒤에서 데이터를 제거해야지 Q 자료 구조에 효과가 날 텐데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에서 맨 뒤에 있는 원소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팝이죠.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인자로 0을 넘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Q 팝을 한번 호출해 보면 이렇게 6이 나오죠. 또 한번 팝으로 호출해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5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2, 3, 4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5, 6이 제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Q 자료 구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성능 측면에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른 언어의 배열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무작위로 접근하는 데 최적화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팝 함수나 인서트 함수에 인자로 0을 넘기는 것은 성능적으로 매우 불리한 연산입니다. 이 두 연산은 시간 복잡도가 big of n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제거한 후에는 그 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앞으로 한 칸씩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서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그 전에 모든 데이터를 뒤로 한 칸씩 밀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성능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큐를 흉내내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파이썬에는 collections라는 모듈을 내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듈에 데이터를 양방향에서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DEC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double-ended queue의 약자예요. DEC는 리스트에 없는 popLeft라는 메서드를 제공하는데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리스트의 pop 함수에 인자로 0을 넘길 때처럼 뒤에서 앞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collections라는 내장 객체로부터 덱을 임포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EC 객체를 하나 생성할 건데요. q라는 변수에 이렇게 DEC라는 함수로 호출하고요. 인자로 일반 리스트를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 5, 6이라고 넘길게요. 그 다음에 숫자 7과 8을 순서대로 한번 이 덱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append 7, 그 다음에 append 8이요. 그 다음에 큐에 들어있는 원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있던 4, 5, 6에 7, 8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EC 객체이고요. 이번에는 원소를 제거해 볼까요? 우리가 우측에서 이렇게 원소를 추가했으니 이렇게 좌측에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DEC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popLeft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popLeft라는 함수는 일반 리스트에는 없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pop의 인자로 0을 넘기는 대신에 이렇게 left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출해 보고요.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 같이 이 4가 나오게 되죠. 제 왼쪽에 있는 한 번 더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가 이 큐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에 어떤 원소들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4, 5가 위에서 제거가 돼서 이렇게 6, 7, 8이 큐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EC는 append left라는 메서드 제공하는데요.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맨 앞에서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의 흐름은 리스트 객체에 insert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처럼 앞에서 뒤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q 변수를 초기화할게요. DEC에 리스트를 넘기면 되죠. 그래서 4, 5, 6을 넘길게요. 그 다음에 q에 이렇게 일반 리스트에는 없는 append lef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pend left를 호출할 건데요. 여기에 첫 번째로 3을 넘길게요. 그 다음에 한번 2도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Q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4, 5, 6에 3이 한번 추가되고 그 다음에 2가 추가돼서 이렇게 2, 3, 4, 5, 6이 지금 이 DEC에 들어있죠. 이번에는 DEC에서 원소를 제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왼쪽에서 추가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제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팝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6이 먼저 나오겠죠? 또 한 번 호출하면 이렇게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Q에 남아있는 원소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2, 3, 4, 5, 6에서 5, 6이 제거돼서 2, 3, 4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ec의 pop left와 append left 메서드는 모두 big of 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전에 살펴본 리스트의 pop 함수에 0을 넘기는 것과 insert 함수에 0을 넘기는 것 대비 성능상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 구조가 그러하든 dec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덱스로 무작위 접근을 하려고 하면 시간 복잡도가 big of 1이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번째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맨 앞이나 뒤부터 i번 순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썬에서 Q를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은 Q 내장 모듈에 Q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사용되며 내부적으로 락킹을 지원하여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dec와 달리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추가와 삭제가 하나의 메서드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put 메서드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ge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여기에 Q 모듈로부터 Q 클래스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Q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QUE라는 변수에 한번 할당해 볼게요. 그 다음에 Q에 put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4를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5도 넘겨보고 6도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볼게요. Q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넣은 순서대로 얻을 수 있겠죠. 즉 4, 5, 6 이 순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Q에 get 함수로 호출해 볼게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4가 나오죠. 또 다시 get 함수로 호출해 보면 이번엔 5가 나옵니다. 또 다시 호출해 보면 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first in, first out 이러한 Q의 성질이 정확히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는 dec처럼 big of 1의 데이터 추가 삭제 성능을 보이는데요. 리스트나 dec와 달리 인덱스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썬에서 Q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